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해전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전시대 박수연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양호한 기업 실적들에 좀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밀려난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오늘도 연준 위원들이 좀 발언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꼼꼼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독일의 12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마이너스 1.6%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622억 달러로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620억 달러 적자를 밑돈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의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잠시 후 0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새벽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주요 간부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시 30분에는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2시 30분에는 올해 투표권을 가진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4시에는 미셸 보우먼 이사가 차례로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 주의 중심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즐겁게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설이 이제 이틀 남았죠. 자, 이틀 남는 동안 어쨌든 증시가 좀 좋은 소식을 좀 안겨서 설날 좀 두둑한 세뱃돈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혼돈스럽습니다. 뭐 2월 1일 날 파월이 CBS죠. 그래서 연설을 했죠. 이제 또 60분 토론했는데 뭐 약간 매파적 발언이 좀 쏟아졌고. 또 1월 FOMC가 끝나고 나서 연준위원들이 계속 이제 하루에 뭐 2~3명씩 연달아서 지금 뭐 개인 연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새벽에 참 잠 못 드는 그런 또 1월 초를 좀 맞이했어요. 자, 어쨌거나 되게 뒤죽박죽한 시장이지만, 그죠? 천명이 깔끔하게 오늘 1시간 동안 그 해결책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노란톡에 미리 들어오십시오. 미리 들어오시면 여기 시청자 여러분 1시간 동안 알차게 또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한 주의 중심 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장을 좀 지나게 되면 설인데요. 이 설 전에 오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 함께 하시면서 수익 어떻게 또 챙겨갈 수 있을지 이 부분들 자세하게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국내 시장이 좀 답답할 때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해외 선물의 기초를 좀 배워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프리장에서 0.43%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17,73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22시 31분경에 진짜 17,746포인트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일단 간밤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 총재가요, 지금 once against cutting interest rates, a chosen
too soon, too quickly.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고 또 시기 적절한 경로에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이 금리를 너무 일찍 낮추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준이 너무 빨리 완화를 시작하게 되면서 또 인플레이션의 진전을 되돌리고 불안정하게 하게 된 다음 방향을 바꾸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이 부분을 처하는 것보다는 늦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금리 수준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게 된다면 사실상 정책 기조를 긴축하게 될 것이고 연준의 임무 중 최대 고용 부문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경제가 예상대로 변화한다면 올해 말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력한 미국 경제를 견인해왔던 이 소비의 좀 적신호를 알리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뉴스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지금 일부 미국인들이 렌트비와 그리고 everyday prices, 일상적인 가격이 remain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요. 지금 have become settled with credit card debt, 지금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경제가 고금리 속에서도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쌓이고 있는 이 빚 때문에 미국 저소득층과 중상층의 재정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부채 보유액이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1994년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카드빚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전문가들은 연체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을 꼽았습니다. 2022년 6월 9.1%에서 현재 3% 초까지 조금 약간 웃돌고 있지만 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생활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라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고금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에는 조금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갚아야 되는 학자금 대출이 많아질 경우 미국 경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기사를 살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슈 살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께서 일단 인사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시장은 어느 정도 또 매파적이지 않을까,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시장 영향력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메스터 총재가 한 얘기는 결국 1월에 대한 어떤 제약인을 상당히 좀 더 매파적으로 간 분위기인데 이분은 저보다 좀 세게 좀 발언하는 것 같네요. 자, 1월 달에 결국은 FMC 파월이 힌트는 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시장은 올해 적어도 6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이게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계속 그런 분위기가 탔고 네. 결국에 이제 참으로 끼얹었는데, 자, 그 시나리오가 맞는 게 뭐냐면, 제가 전에 FMC를 이제 스몰 FMC, 빅 FMC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1년에 18번 이제 FMC 회의가 열리죠. 네. 그러면 빅 FMC가 이제 셉이 나오는, 그죠? 셉이 나오는 서머리 이코노미 프로젝션이라는 건 서머리 데이터가 나오죠. 그게 나오는 게 3, 6, 9, 10이에요. 그죠? 3, 6, 9, 12. 그러면 3월 달 일단 물 건너갔죠. 네. 패드 워치에서 나오는 데이터대로. 그러면 이제 6, 9, 10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빨라야 6월. 빨라 5월은 그러면 좀 5월은 제가 보기 어렵겠네요. 힘들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시민층이 지금 압박을 좀 받고 있지만 그거는 둘째 문제고, 어느 정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와야지 인플레가 잡히지,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상황에서는 절대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하는 얘기가 아까 서대 말씀 좀 세게 간 게 없지 않아 있지만은 어떻게든 금리가 인하를 하기는 상당히 시기 좀 늦을 수밖에 없다. 또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자, GDP 나오가 있죠. 애틀란타 그 연은에서 매달 발표하는 게 있는데, 자, 올해 1분기 GDP가 3% 초반대로 또 나왔어요. 저번에 또 IMF에서 또 경제 성장을 미국만 유일하게 지금 올린 상태. 너무나도 튼튼한 경제 상황이죠. 네. 굳이 파월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겠죠. 여전히 강하니까.
자, 너무 강해도 걱정해, 연준은. 너무 강하면 금리를 어차피 내려야 되잖아. 한 번은 네. 내리는 걸 고민해봐야 되는데 너 늦춰져 버리면 이제 서민 경제에 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스터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파월의 입장이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두 번째 기사가 지금 서민 경제가 좀 불안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지금 좀 궁금한 게 일단 서민 경제의 부채가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면 이 탄탄한 미국 경제도 결국에는 좀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하게 된다면 파월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금리 인하를 좀 서두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없을까요? 자, 그 금리 인하를 내리는 거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야, 네. 갑자기 화들짝 놀랬죠. 화들짝 놀래면서 야, 이거 예상보다 경기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안 좋게 냉각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1차적으로 연준에서 취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금리 인하밖에 없죠. 네. 자, 그럼 우리 역으로 생각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니까 금리를 강제로 내리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70년대, 80년대도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여러 가지 2018년 뭐 19년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이제 급작스럽게 금리 올렸다가 내리는 바람에 증시가 상당히 안 좋게 뭐 낙폭을 크게 키우는 그런 사태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죠. 자, 연준의 목표는 딱 두 가지죠. 물가 안정, 고용시장 안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물가 안정 안 되고 있죠. 그죠? 네. 물가 안정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물가 안정을 시키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금리 갖고 장난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 그럼 행복한 건 뭐예요? 고용 안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죠. 근데 고용이 안정이 되면서 물가 안정이 되는데 이게 서로 언밸런스가 돼 있다 보니까 연준이 골치가 아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민에 대한 어떤 그 타격, 저는 고통은 좀 있겠지만 저것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저걸 이겨내는 어떤 언어의 과정이 아닌가. 인플레이션 이겨내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거쳐가면서 저게 장기간 지속이 안 되겠죠.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월이 올해 적어도 3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분명히 피력을 했기 때문에 네. 잠깐 몇 기를 버티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거는 큰 문제가 연준이 바라보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부터 촘촘하게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들을 지금 노란투팡 들어오신다면 바로바로 또 잡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노란투팡 들어오셔서 천병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제품들도 발표되잖아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보고만 있지 마시고 꼭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슈풀이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나스닥과 관련해 이제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자,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죠? 네. 뭐 이런 격언이 있죠. 증시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 지금 마치 그런 형국 같아요.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더니 2월 1일 날 네. 파월이 그죠? CBS 60분 토론하면서 못을 박았죠. 자, 3월 금리는 없다. 꿈지 마라. 하이퍼 롱거 지속적으로 오래 가겠다.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2월 2일 날 뭐가 있었어요, 발표가. 비농업 발표가 있었죠. 실업률 발표. 자, 만약에 파월이 이 내용을 알고 토론을 했었더라면 네. 더 강한 매파적 발언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계속 파월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 가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실적이죠. 기업들 실적. 엔비디아만 나홀로 지금 엄청나게 고운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7 기업들의 어떤 이 어닝 시즌,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기에 묻어나면서 아까 마치 불안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 자, 일단은 어떻게 또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 무지하게. 뭐 어제도 상당히 컸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주
13일이 CPI 발표가 있죠. 그죠? 자, 그때까지 변동폭이 상당히 클 거예요. 대신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잔파도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거죠. 그럼 어떻게 결과적으로 개인이 이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신중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자, 막연하죠. 네. 1,000명 어떻게 신중하게 매매를 하라는 얘기예요.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그 답을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자, 아직 미장이 열리기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네. 17750 해서 1776442가 오늘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제가 지금 보는 차트는 15분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왜 여기가 중요하냐를 말씀드리면 자, 7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11시 미장이 열릴 때도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어요. 요 자리에 정확한 자리. 그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유럽장이 어제 열렸을 때도 여기서 강하게 밀리면서 저항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2번 한번 밀렸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여기까지 가려고 상당히 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엔 이거는 이제 뭐 이유 없는 그죠? 힙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11시 반이 되면 여기서 상당폭 어제랑 비슷하게 여기 요 장이랑 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으로 또 우리가 시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제일 위험한 게 요런 장이에요, 요런 장들. 자, 요 시간에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장이 뭐냐면 자, 양 밑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망치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자, 이런 캔들이 나올 때는요, 여기가 고점이기 전에 매도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런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것도 팁이니까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시다 보면 시가, 종가가 한 2-3번 정도 나와준다면,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 추세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역으로 따지면 매도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팁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중간에 음봉이 터졌죠. 그럼 여기서 여지없이 사람 또 생각을 해요. 야, 이제는 여기서 뭐 매도 거지 않겠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눌림목이에요. 추세적 눌림목. 추세의 눌림목에 많이들 당해요. 이런 거 뭐 항생도 어제도 상당히 많이 당했고 이런 것들을 또 자세히 알고 싶으면 또 어디로 들어오신다?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진정한 눌림목이 뭔지를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기술적인 분석까지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님께서는 이슈 해석뿐만 아니라 방향수까지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때문에 자리값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자리값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1000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좀 빅테크 기업들만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외 선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좀 다른 쪽으로 좀 만들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스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0.171% 올라가면서 강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지금 73.8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0시 36분경에는 74달러를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내 바로 내려오면서 지금은 73달러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 있었는지 간밤에 나온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일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금 오일 가격에 Production Forecast Flatline this y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 전망 하향 속에서 오일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간밤 EIA에 따르면 하루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에 1,330만 배럴까지 늘어서 기록을 경신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겨울 폭풍으로 인해서 지난달에 1,260만 배럴로 감소했는데요. 내년 2월까지 하루 평균 생산량이 지금 1,300
330만 배럴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유가 상승 촉매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 조금 뚜렷한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은 만큼 시장에는 지금 관망세도 짙은 분위기인데요. 협상 중에 지금 각 측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봤습니다. 일단 공급 측면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오일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공급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좀 중동의 리스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중국의 1월 원유 수입량도 좀 소폭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미국의 계절적인 이슈 때문에 네. 2월까지 뭐 줄어든다는데, 자, 유가가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요인보다는 네.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중동발 위기는 둘째 치더라도 어떻게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죠?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무조건 감산을 해고 있죠. 네. 어떻게 유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도와줬죠. 자, 이스라엘, 사우디가 뭐 수교 협상을 한다는 얘기가 이슈가 되면서 네. 이란이 지금 이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걔하고 지금 서로 안 좋아야지 상당히 자기네들 뭐 외교적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좋은데 그게 또 대두가 되고 있고, 뭐 하마스도 하마스 나름대로, 그죠? 그런데 홍해 사태는 여전히 ING 상태. 바이든이 뭐 공식적으로 좀 보복을 하겠다는 뭐 피력도 한 상태, 그죠? 전후 거기다가 또 이제 아까 중국 말씀하셨듯이, 네. 자, 어쨌든 참 말도 안 되는 나라, 중국인 나라, 공산당이라서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공매도 금지, 주식 매도 금지, 뭐 시진핑이가 결과 보고도 받고 제대로 한번 꿈을 펼쳐보겠다 하는데, 네. 자, 중국 지방 정부가 지금 엄청난 재정난에 휩싸여 있어요. 뭐 월급도 못 받는 공무원들이 태반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 경기를 부양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석유를 간이 소비하는 게 이제 중국인데 네. 녹록치 않아요. 거기다가 결국엔 주식에 이제 결정적으로 빠져나간 요인이 제가 보기에는 어젠가 그저께가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제 글로벌 아주 큰 자금들이 지금 인도로 이동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결국엔 중국은 그들만의 리그죠. 네. 뭐 자기네들 돈 찍어내서 뭐 주식 지네끼리 살려면 뭐 할 거예요. 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유가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계속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70달러를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공교롭게 저번 주에 나왔을 때 거의 80달러 근처까지 왔다가 또 와 있는데, 이상하게 저만 출연하면 유가가 자꾸 올라가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유가 맨날 아니고. 네. 어쨌든 오늘도 74달러 이제 중반대까지 왔는데, 네. 이게 또 오늘 변수가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오늘도 재고 발표. 12시 반, 네. 새벽 12시 반에 또 재고 발표가 있죠. 자, 재고 발표 아까 잠깐 봤더니 이제 원유 재고가 있고 휘발유 재고가 있어요. 얘가 또 달라요. 원유 재고는 조금 늘어났고 휘발유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여기 또 혼재된 시장이죠. 어떻게 됐든 일단은 미국은 원유 생산이 조금 줄어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뭐 기후적인 거 네. 줄어들, 일단은 유가가 당분간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측면을 보고 좀 이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일단 오일을 둘러싼 이슈들을 해석 먼저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은 어느 쪽으로 방향성 잡아주실지 바로 표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명 마스터님 나올 때마다 유가가 진짜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0.7% 넘게 급등하고 있어요. 매수 시그널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기술 분석 바로 들어갈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이평선,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초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캔들, 그다음에 이평선 거래량입니다. 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초보자분들, 이거 모르시면은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매매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또 알고 싶다? 자, 그러면 노란 토익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62평선은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가끔씩 설명을 드리죠. 네. 여기 빨간 게 변동 라인입니다. 자, 그럼 얘가 왜 여기서 방황을 하고 있느냐를 고민을 해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단기 변동 라인이기 때문에 얘가 지지를 해서 올라가면 오늘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지금 보더라도 이 편선 어떤 꺾임을 보더라도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왜? 62평선이 어때지 약간의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2평선. 122평선 밑에 보시다시피 우상향을 약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밀려도 어디까지 밀리겠습니까? 결국엔 73.6달러까지는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자, 여기 밑에 또 보시면 돼요. 밑에 쌍바닥이 출현이 됐죠. 쌍바닥. 이게 다 74.60달러 근처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옆에 오늘 진입 라인, 밴드를 만든 게 73.60에서 73.70 사이를 지지를 해준다면, 그죠? 오늘 수익을 조금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참 공교롭게, 그죠? 수요일만 저만 나오면 꼭 새벽이면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참 많이 수익을 내셔서 아침에 좀 즐겁게 좀 보내드릴게 싶은데 공교롭게 그날 그 시간까지 제가 방송을 안 하니까 네. 욕심내지 마십시오. 매일 강조드립니다. 20에서 30틱 수익 내시고 그리고 편안히 주무시는 게 장땡이다. 밝은 내일을 위해서. 자, 5일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도 지금 매수로 시그널 담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혼자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변동성을 따라가느라 바쁠 텐데요. 이러한 바쁜 속에서도 어느 정도 한 템포 쉬어가면서 정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만 하실 수 있으려면은 노란 토방 들어오셔서 서명 마수님의 견해 꼭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청년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골드도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오늘 골드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7% 올라가면서 약하게 좀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2,05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054달러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조금 9시 35분경에는 2,046달러를 기록하다가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골드와 관련된 이슈 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한 주인데요. 지금 골드 거래자들이 이번 주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좀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제는 좀 매파적인 발언에도 미국 달러와 국채 수익률의 하락 이후에 조금 더 확고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기사입니다. TD증권의 상품 전략가인 다니엘 갈리는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확신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되풀이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다음 주 CPI 데이터 발표 이후에나 돼야 이것이 총매제가 되어서 금 가격의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는 지금 시장의 3월의 금리 인하를 위한 베팅을 계속 낮추면서 금의 조금 더 낮은 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하방 압력에 무게를 더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골드 기사 살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수님 이렇게 골드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골드가 지금 방향성 잡지 못하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뭐 여기 아까 CPI가 이제 화두가 이게 뭐 금리뿐만 이 금리도 지금 뭐 방향을 못 잡고 있고 결국엔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유럽 중앙에서 총재가 얘기를 했죠. 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손을 좀 만지작 건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유럽 증시 쪽에서 뭐 어떤 호재가 일단 터진 거죠. 터지다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 잠깐 볼게요. 지금 이걸 보고 이제 설명드리면 우리 시험이 상당히 쉬울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제일 상단이 달러 인덱스죠. 이게 지금 104점 초반대.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0.8 지금 하락 중인데, 네. 자, 유로는 0.02 어쨌든 상승 중이고, 그다음에 파운드가 0.003 상승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하고 그죠?
그다음에 유로 파운드하고는 이제 반비례 관계, 그다음에 금하고도 반비례 관계.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골드가 약간 지금 뭐 상승세로 전환이 됐는데 네.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요. 오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오늘 복잡 다양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되겠다. 결론적으로 CPI입니다. 아까도 하시면서 CPI가 잘 나와주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어제 뭐 4% 초반까지 왔는데 오늘 다시 이제 미장이 아직 열리기 전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박권으로 상당히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시향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네, 골드와 관련해서 달러 인덱스 그리고 유로까지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게 좀 연관되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만 보고 끝나기보다는 지금 노론톡방 들어오셔서요. 매일매일 이러한 흐름들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언제든지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1000명 맞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골드와 관련한 전략도 짜봐야 되겠죠? 맞선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약보합권으로 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어쨌든 아까 시향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은 어쨌든 뭐 유로 파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로하고 파운드가 일단은 좋은 소식을 안겨줬기 때문에 오늘은 약상승의 어떤 분위기 대신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밴드만 말씀드릴게요. 2048, 2048에서 2050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여기가 계속 2048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를 만들어줬던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내려왔다 올라와 준다면 이것도 그죠? 상당히 좀 변동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20픽에서 30 정도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골드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정확한 자리값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활짝 열려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이 QR코드를 비추기만 하셔도 상단에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1000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1000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이렇게 복잡한 시장 안에서도 걱정 없이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1000명 마스터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또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스터님 오늘 어떤 강의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상반기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상반기 미증시잖아요. 그죠? 네. 자, 상반기 미증시가 이제 상승 모멘텀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강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하죠. 상반기도 벌써 이제 반 가까이가 지나갔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상반기 모멘텀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저는 약하다는 거를 일단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세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MMF예요. 마켓 머니 펀드죠. 이게 이제 지금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그죠? 현재까지 계속 엄청나게 지금 상승폭을 가하고 있죠. 자,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 이거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기 전에 미리 네. 우리가 이제 단기 투자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현금성 상품이에요. 펀드 말 그대로. 자, 이게 이렇게 돈이 몰렸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은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뭐예요? 자, 내가 은행에 투자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자를 받아먹어서 수익을 내는 거죠. 네. 단기성 상품이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라고 얘기해요 또. 자, 그런데 지금 6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몰려 있어요. 지금 잠깐 사이에. 네. 이게 어떻게 또 대거 또 몰렸던 이유가 뭐냐면 네. 파월이 이제 FOMC 때 그죠? 3월에 금리는 없다라는 얘기하면서 여기서 금액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자, 이게 지금 거의 금리가 5%대 초반대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주식이 지금 뭐 되게 지금 불안한데 누가 거기다 투자하겠습니까? 네. 돈 많은 사람들은 저기다 투자하죠. 5%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죠? 뭐 10억만 투자해도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손들이 MMF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지금 주시장은 좀 모멘텀이 약한 계기를 하나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재역전이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또 지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작년 어떻게 6월, 7월 기점으로 해서 뭐 장단기 금리가 좀 벌어지는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 9월, 10월 정도 되면서 서로 같이 내려왔죠. 물론 역전은 이루어졌으나 동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견딜만 해줬다는 얘기죠. 자, 지금 다시 보세요. 다시 위로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또 벌어지고 있죠. 네. 자, 기본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벌써 2년 전부터 뭐 6개월, 7개월 안에 뭐저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안 찾아왔어요, 결국은요. 너무나도 튼튼하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이제 뭐 그 힌트가 또 될 수 있겠네요. 개인 스크래드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들 대처하는 문제들. 자,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게 보여주는 어떤 데이터의 어떤 서막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 어쨌든 CPI 다음 주 CPI 때까지도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더 벌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연준이 생각하는 연착륙이 어떠면 안 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투자를. 채권 사죠. 금리가 더 높으니까. 네. 주식으로 또 안 갈 수 있는 또 일차적인 요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 전망이죠. 중요한 거는 뭐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자, 3월 달은 제가 생각해도 제 내피셜인데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정황상을 보더라도 또 파월이 한 얘기도 있고 3월 달엔 금리는 없다. 최소한 동결입니다. 최소한 동결. 최소한 동결인데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CPI가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올릴 수도 있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건 파월의 결정이니까. 그래서 일단 어쨌든 3월에는 금리는 없다. 최소한 동결이다 말씀드리시고. 자, 5월달, 6월달. 왼쪽이 5월달, 오른쪽이 6월달이에요. 5월달도 저 동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달 최소한 6월달에 내릴 가능성이 높겠다. 왜? 파월이 분명히 있죠. 1월 FOMC 때 3번 내리겠다. 그래서 6, 9, 12 그렇게 정리를 하고 상반기에는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냐. 왜? 어닝 시즌도 끝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승보다는 어떤 하방을 좀 보시면서 어떤 우리 파생 투자적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골드를 제외하고 모두 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스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0.56%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17,7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계속해서 좀 연준 관계자들의 의원들의 또 발언들이 이어질 가운데 지금 개장 직후에는 또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9시 24분경부터는 좀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17,779포인트까지 올라주기도 했지만요. 개장 이후에 음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바로 또 이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64%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73.7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출렁거림 보여주면서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12시 30분에 에너지정보국 EIA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잠시 후에 발표가 될 상황에서 오늘 지금 상황에서 0.5%의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지금 0.12% 밀리면서
시장에서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49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프리장에서는 지금 2,054달러를 기록하면서 좀 빨간불을 켜주기도 했지만 개장 직후에 음봉을 보여주면서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유로가 좀 상승세 좀 보여주면서 좀 약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골드 어느 쪽으로 흐름 가져가게 될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로 F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오늘 0.19%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강한 탄력은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1.078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도 뭐 뚜렷한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요. 작은 양봉을 좀 세워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매매일지 안에서 보셨죠. 우리 천명마 마스터님과 1월 그리고 2월 초를 보내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빨갛게 계좌를 물들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천명마 마스터님께서는 나스가 어느 쪽으로 방향성 바라보고 계실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은 개장 이후의 흐름 좀 개장 직후 바로는 좀 파란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방향성 어느 쪽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오늘 일단 매도 이제 매도로 봐야 되는데 네. 매도도 아까 제 말씀드린 변동성이 크니까 일단 매도로 보고요. 자, 일단 나스닥을 보기 전에 S&P를 좀 봐야 돼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웃기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이 서울경제TV 이제 생방송 출연하기 전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디스커션을 좀 하는데 자, 오늘 S&P가 이상해요. S&P가 뭐가 이상하냐면 네. 야, 이거 5천을 잘하면 찍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일봉입니다. 이제 S&P. 자, S&P를 왜 우리 시청자들 봐야 되냐면은 네. 자, 우리나라 따지면 코스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P 500개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거기에 나스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행 어떤 지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보고 나스닥을 동시에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드리고 네. 바로 나스닥 들어갈게요. 네. 자, 일봉 보시면 오늘 4,999.25로 찍었어요. 딱 7틱 남겨놓고, 그죠? 오. 그리고 5,000원을 안 찍은 거예요. 이게 장난치는 거죠. 완전히 장난치는 거죠. 그죠? 자, 세력가들은 뭔가 숫자를 새로운 걸 보기를 원해요.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죠? 자, 이 세력가 입장에서 뭐 이 틱 차이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거를 역으로 따져보면 나스닥은 엄청나게 지금 변동폭이 크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장에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시장에서 개인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럴 땐 매매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네. 자,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그랬어요. 어딜 들어오느냐?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을 드릴 테니까 혼자 전전긍긍 하시면서 뭐 내려가겠지, 올라가겠지 하는 내동매매는 바로 근절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4,999.25를 찍고 지금 하락 중이다. 자, 그럼 나스닥 한번 화면 넘어가 볼게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지금 딱 그렇죠? 그죠? 정확하죠? 그죠? 딱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장대 음봉이 출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높은 것도 아닙니다. 높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17,750 거기서 저항을 받아오면 내려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된다는 게 뭐예요? 일단 장대 음봉이 좀 출현이 됐죠. 5분봉이다. 장대 음봉이 출현이 됐죠. 네.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요거를 박스로 한번 요 작은 요거를 박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 요걸 반으로 딱 잘라보자는 얘기예요. 요 반이 잘린 요 자리가 있죠. 자, 요 자리에서 정화를 받아준다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여지는 없겠죠. 그죠? 음봉이 나와주고 영망치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여기 밑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엄청난 막대가 터졌어. 그럼 얘를 역전을 시키려면 뭐가 돼요? 다음 거래량이 얘보다 센 게 나와줘야 되겠죠.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거를 보면서 센 게 안 나와지면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뭐 올라가면 할 수 없는 거. 그럼 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청자들 말씀드리는 거. 자, 매매를 하면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세요. 설왕설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목표가를 기다렸다가 오면은 수익 내면 되는 거야. 안 오면은 다음에 하시면 돼요. 어떤 원칙이 있는 매매를 하셔야만이 이 정말 냉정한 시장이잖아요. 파생 시장이. 그죠? 냉정히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드시 지키면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 한번 내려갈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5분봉이죠. 위에가 5분봉. 5분봉이죠. 네. 5분봉이 일단은 우측으로 이제 아래로 좀 꺾이고 35도 가까운 거 나와 있어요.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야, 이게 뭐냐 이거죠. 자, 윗꼬리가 세게 달렸다는 얘기, 음봉이 출현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야, 더 이상 못 올려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로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시가 종가가 지금 형성되는 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캔들에 또 시가 종가 형성, 여기서 매도로 들어가라.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다. 자, 어디 그럼 손절 걸면 되잖아요. 손절 어디다 겁니까? 음봉이 나오는 요 지점에다 걸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지.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뭐든지 생각하자는 말이야. 자, 가격대가 지금 거래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죠? 그렇게 좀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트에는 답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시향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시향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가격을 예측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차트는 뭡니까? 자, 예측한 걸 가지고 오늘 하락 추세일지 상방 추세일지 제가 매수 매도 그가 차트로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차트에는 미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만이 차트 기법이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기술적 분석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개장 이후에 나스닥 흐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마스터님께서도 프리장에서 잡아주셨던 것처럼 나스닥 흐름 개장 이후에도 또 그대로 또 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확한 분석을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천명 마스터님과 노란톡방 안에서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긴 이야기 나눠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자샵 0081번으로 천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노란톡방 안에는 지금 우리 마스터님께서 목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 링크를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스터님께서 지금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마스터님 지금 내일 바로 또 공개 방송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내일장에서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될까요? 제가 아까 좀 제가 뭐 논평 드린 거랑 동일한 뭐 일맥상통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이제 미증시가 과연 상승세 계속 이어갈지가 이제 가장 우리 시청자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자, 이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 개중에 또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어떤 증시가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일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제 시향이나 백데이터들이 신뢰도가 있는 백데이터로 설명을 드려야 되죠. 말로 하는 거는 신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고, 자, 거기서 끝나지 않겠죠. 자, 제가 해외 선물 이제 뭐 다우가 됐든 S&P가 됐든 나스닥이 됐든 차트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최초로 국내 선물 또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선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내일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요, 미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씀해주겠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빠르게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선님과 바쁘게 이렇게 전략들 챙겨봤는데요. 아쉽지만 마선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다음 주 CPI 발표 전까지 변동폭은 크지는 않지만 변동성은 높을 것이다 라고 봐주셨고요. 매도는 17,750포인트에서 17,764포인트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담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단기 변동 라인인 60일 이평선이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밀려도 쌍바닥인 73.6달러는 지킬 것이다 라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골드 같은 경우는 유로화와 파운드의 반등 덕에 달러화가 순고르기 중이므로 오늘은 2,048달러에서 2,050달러 디짓이 단기 매수 대응하자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